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입니다. 스타카토 제35회를 시작합니다. 킹갑스 대표 나와 계시고 김성환 평론가 나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마르스 하면 화성이죠. 근데 요새 메르스 하면 심각합니다. 그 화성 발음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마르스. 갑자기 메르스 걸렸나 이렇게 치면. 우주인의 발음을 듣는 것 같아요. 네. 마르스. 메르스 걱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보건당국은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찜찜해.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뭐 죄송하다고 말은 하는데 죄송할 일을 왜 해? 국가안전처가 나서서 이건 국가의 안전 문제다라고 여기고 뭔가 컨트롤 타워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안전처는 진짜 뭐 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사무실이? 사무실이 어디야? 전화는 있어? 어머니는 누구니? 자, 까칠하게 항상 정부를 갖다가 공박하는 스타카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는 스타카토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35회의 문을 잠시 후 열겠습니다. 핫이슈의 첫 번째 주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쏟아낸 그 발언에 대한 후폭풍,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쏟아냈다. 정말 얼마나 비통했느냐. 그동안 속에만 웅크리고 있던 그 말들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려고 저러는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의가 그런 게 아니지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 추도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작성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그 다수의 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일단은 그 해마다 추도식을 할 때는 늘 건호 씨가 그 사무실에서 그냥 자판에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따닥따닥 두드리고 이제 혼자 썼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미리 알거나 인지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추도식이 시작이 됐잖아요. 올라가서 처음에 한 1분 정도 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보편적인 추도사였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 자리에 대인배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그냥 그 레이저 광선 같은 시선을 주면서 다시 한 대목 읽고 또 박수 나오면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이 아주 그냥 작심을 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누가 대신 써줬니 뒤에 배우가 있니 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고, 그럼 왜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진짜 작심하고 쏟아냈느냐, 낼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이제 검찰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으로 몰아가면서 사실은 그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노 전 대통령을 사실 옥죄어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잃은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툭 하면 부관 참시를 한단 말이에요. NLL도 그렇고 뭐하도 선거만 되면 끄집어내가지고는 국가 기밀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뭐 풍문으로 들었다 그러고. 풍문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막 달달달 이렇게 이랬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막상 또 거기다가 눈앞에 왔는데 쌓아두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쌓아두다가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는 대목이 온단 말이죠. 거기다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면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발언을 했겠죠. 그렇죠. 이 미칠 후폭풍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겠죠. 근데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이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화면들을 쭉 보고 있으면 이제 건호 씨가 막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 당황,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뭐지 이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고 그 옆에 나란히 문재인 대표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정치를 조금만 더 잘하는 선수였다면 그렇게 막 쏟아낼 때쯤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손을 갖다 툭툭 친다든지 해서 좀 거기 이해하시오. 뭐 이런 그 액션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그걸 이제 갖고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걸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빗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를 해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중략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세우면서 권력만 움켜쥐고 사익만 채우려 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국채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찌하시려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맺습니다. 뭐 구구절절이 제가 볼 땐 틀린 말은 아니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진짜 비 맞으면서 줄줄 읽어 내려갔던 거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찌라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를 했었고 검찰에서도 그걸 가지고 그 사실처럼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비통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욕보이면서 철저하게 부관 참시했던 인물이 추도식장에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쓱 와서 앉아있다.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제가 만약에 아들 입장이었으면은 저도 사실은 참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질이 좀 더러워서 당신이 뭔데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야? 라고 당신은 돌아가시오. 라고 했겠죠, 저는. 저는 뭐 사람이 점잖으니까 아마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앉아 있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저희 눈치를 잠깐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네. 김무성 대표를 보고 잠깐 일어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이 NLL을 줄줄줄줄 읽으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신 그분입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참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 그게 더 기분 나쁜데요. 그게 더 기분 나쁜데. 완벽한 비하이 아닌가? 인사라도 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냥 아닌가? 점잖지 않으시네. 그걸 우리가 이제 자막처럼 뒤끝 장면. 근데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이걸 정치하겠다는 정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그거는 정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네. 사실은. 그렇군요. 끊임없이 노무현 프레임, 노무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런 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죠. 어제 또 종편스러운 종편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기도 하다 안 되는 이제 JTBC를 봤어요. 썰전을 하더만요. 누구죠? 예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강용석 씨. 강용석 씨가 나왔어. 네. 그러더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대가 큰 정치. 이건 정치하겠다는 선언이지. 이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분명하다는 논지가 없어. 아무튼 분명하다. 정치하고 싶어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지 이게 뭐가 딴 게 있느냐. 본인부터 정치하고 싶다고 얘기를 선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글자가 그래서 자꾸 돌석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가 이제 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도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여자 아나운서들한테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줘야 될 각오가 있어야 돼. 라고 한 얘기는 자기가 이 나라의 성적 지배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거지 뭐. 굉장히 세셨는데. 점잖지 않으시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천 명의 추도객들이 와 있었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승질머리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할 수는 없었을 테고 본인도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실은 쓰면서 한번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툭하면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정말 툭하면 끄집어내가지고는 언제까지 우리가 친노 비노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피가 끓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이 건호 씨가 그 뒤에 이제 종편과 뭐 상당수의 언론들이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른바 노 대통령의 지지자 그룹에서도 야, 차기 국회의원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제법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대목이기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가족의 입장에서 했던 얘기였다는 점 그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토해내지는 않았을 거다.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서 참 제가 뭐 호를 하나 만들어 붙이신
붙여드린 인물 일관성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일관 조경태? 일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적장이 와도 근데 난 그 프레임을 사실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 추도식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지도자가 비운의 운명을 다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국민이 추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뭐 주최자가 뭐 노무현 재단이 됐든 가족이 됐든 간에 국민이 추도하는 자리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적군이 방문했군, 적군의 장수가 방문했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저쪽에서 보면은 적군의 장수, 적군의 사령관이, 그렇죠. 적군의 사령관이 이제 전투 중에 숨진 게 되는 거지. 이런 그 좀 조잡한 시대 인식을 갖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일관 선생한테 반사해주고 싶은 얘기가 적장에 대한 예의하잖아요. 일단은 그 일관 선생은 자기 편 대장에 대한 예의부터 갖춰라. 맨날 그 당대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뽑히면은 그냥 뭐 아무튼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진영의 사령관 추모제를 지낸 게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프레임으로 보면은 국민이 없는 거예요. 여야 정치인들은 벌써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게 아닌 거죠. 아까 그 노건호 씨의 그 추도사 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좀 큰 정치를 해달라는 그 틀에서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쉬운 인식이 나오고 쉬운 인식이 그냥 말로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든 뭐 아니든 간에 이제는 좀 놔드려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좀 편안하게 놔드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말고 또 한때 지지했다고 해서 너무 그 증오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좀 하지 말고 표출하지 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가슴 속에는 그걸 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또 그것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지만 정치적 공간에서 그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의 아주 나쁜 습성 중 하나가 계속 뭔가 있으면은 왜 이명박 정부 탓을 안 하고 왜 노무현 정부 한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탓을 하나 몰라. 근데 그런 유치한 정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이명박 정부 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내 앞에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자꾸 누굴 이용하고 버리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나는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거 이런 방식의 저열한 정치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말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진짜 머릿속에 그걸 그렇게 계승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노무현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 누워 계신 상태에서 해마다 이렇게 와서는 막 그 정치인들 올 때마다 물 던지고 오지 마라 그러고 네가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왔냐고 할 때 거기 누워 계신 분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셔서 왜 친노 비노 하면서 항상 노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이명박은 건너뛰고 왜 노무현으로 이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개혁적인 순수 개혁적인 첫 정권이자 정말 짧아서 아쉬웠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인 거죠. 개혁과 쇄신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던 처음 등장했고 마지막 등장했던 이런 정권이니까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죠. 야도 수구를 하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깜짝 놀랐던 거고 언론들도 심지어 진보 언론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언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건드리니까 깜짝 놀랐던 거고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는 노건호 씨의 발언이 진짜 정치 발언이었고 나머지는 권력과 지배의 게임들에서 나온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나름대로 순수하게 정치를 갖다 해보려고 했던 한 지도자를 갖다 깎아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는 뭐 아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이거 국민이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은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된 오류와 이런 것들을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끝나고 동아에 내려가서 이제 글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 쓴 글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 나는 왜 이런 분들에서 왜 오류가 있었고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떻게 실패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절한 반성들이 있어요. 본인도 그러할진데 오히려 그 정신을 추종한다는 사람들은 자꾸 그때를 태평성대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난세라고 해서 그 정권을 태평성대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노건호 씨의 발언이 주제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제가 돼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만은 아니 약간 원래 다른 얘기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도하는 의미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정 방송으로 생각하고 한마디만 마무리를 짓는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든 석존이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삶의 처절한 현장을 처참한 현장을 처절하게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신의 칭호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 자리를 그 시장터를 한번 좀 통과해 보려고 애를 쓴 사람으로서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 뭐 대통령 포함해서 도대체 거기에 다가가지 않고 그 진흙창을 갖다가 맨발로 걸어서 한번 통과해 볼 생각조차 안 하면서 위에서의 지배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서운하다라고 하는 점. 아무튼 통큰 정치를 하시오 아니면 뭐 대국적인 정치를 하시오 어떤 말을 했건 간에 노건호 씨가 어렵게 입으로 꺼낸 좀 큰 정치, 그 대국적인 정치를 하시오는 저는 그거는 김무성 대표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해석한 사람들이니까 야당이 진짜 네, 대국적인 정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정말 그 받아들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노건호 씨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한 김무성 대표를 향한 그 말은 김무성 대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특히 정치인들을 향한 모두를 위한 아픈 발언이었다라는 점을 마무리 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카토 35회 두 번째 핫 이슈의 주제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군요. 예. 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혁신위원회에 들어와서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의 이야기는 꺼낸 것 같습니다. 민의에 좀 밝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국민과 소통이 되는 사람. 그리고 실천력이 있고 헌신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혁신위원회를 좀 꾸려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 제대로 꾸려져서 정당개혁, 공천개혁, 궁극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까? 잘 되겠죠? 라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뭐 어느 편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혹시 혁신이 제안 안 받으셨어요? 안 불렀던데? 안 불렀어요. 글쎄요. 대표님은 뭐. 아니, 저는 불러도 어차피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되니까 당직 같은 거 못 갖게 돼 있으니까 당직도 그 아니지만.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김성환 평론가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인데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또 근데 이제 그 김상곤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한테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가 왔는데 첫 일성이 굉장히 셌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셌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시원하다, 기대한다. 저는 이게 세련된 정치 행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기대치를 처음부터 너무 높여놓으면 너무 높였어. 개파별 동창회도 안 돼. 뭐 이런 거. 뭐 저기 두 번째는 사실은 그 굉장히 꼼꼼하고 치열하게 또박또박 악랄하게 내가 독배를 마신 심정이면은 진짜 그런 식으로 갈 거면은 처음에 이제 이 저항 세력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첫 이 일성에서부터 뭐지 이거 우리 뭉쳐야 되겠다. 우리 사사오에 모여가지고는 야 이렇게 나온다는데 우리 뭐 대책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임명직이잖아요.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꼴인 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뽑았어요. 대통령이 이제 뭐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당신이 이제 막 국민들이 당신 좀 빠져 있어.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서로 이제 막 여야가 막 싸우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그럼 내가 누구를 임명할게요. 국가혁신위원장을. 이 사람한테 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출직이 전당대회라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됐고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임명직한테 전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전권을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최고위원의 추인 과정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항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최고위원회 본인들의 어떤 그 대표로 내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저항과 싸움과 다툼이 있을 거다. 더군다나 이게 내년 선거 때까지 11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끊임없는 싸움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김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나 봐요, 항상.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애초에 혁신위를 만들 때부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면을 돌파하는 힘을 키워야 그렇죠. 한다. 본인이 했어야죠, 사실은. 예, 본인이 했어야 한다고 저는 여전히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과연 혁신위가 얼마나 잘 될 건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갖는 게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 개인 캐릭터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나오겠다고 그 교육감을 내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을 만한 최고의 교육감이었죠. 무상급식도 그렇고 혁신학교도 그랬고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의 어떤 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고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조금 더해서 확실하게 틀을 더 잡아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 번 더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이 정치판으로 뛰어들면서 결국 뜻도 실현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가 결국 이제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텐데 그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연관해서 이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이 저는 자, 이 자리를 맡아서 이후에 내가 나름대로 그 조금 무게 있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이걸 정말 제대로 해서 한국 정치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 혁신위의 방향과 어떤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만약에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내가 이거 잘해서 또는 뭐 이 자리를 통해서 거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당의 나름대로 좀 사람들 좀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혹시라도 먹는다면 폭망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한번 이 한국 정치 지금 야당을 이렇게 교체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일을 사심없이 제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온갖 저항을 뚫고 간다면 오히려 원래 원할 수도 있었던 정말 훌륭한 정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뭐 결과는 사실 좀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 싶어요. 혁신에서 뭘 내놨을 때 결국 자기 공천권이 사라질 때 지금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그러겠어요? 또 지역구에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또 막 치고받고 막 별 볼썽사나운 일들이 다 벌어질 텐데 그때 가서 그럼 혁신이가 그거 다 할 거예요? 결국 당이 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첩첩산중인데 그래서 저는 결국은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부 문재인 대표가 엄지발가락에 발끝에 딱 힘주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될 때가 올 거다. 근데 만약에 혁신위한테 이런 걸 전권을 위임받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당하는 결국은 당 지도부 자체가 존립이 어려울 대목이 올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결국 뒷수습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일 것 같고요. 그 혁신위원을 누굴 선정하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저하고 김 대표는 아니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저를 포함시킨다면 저는 무지막지한 이 계작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혁신은 안개처럼 스며들어서 마지막에 밧줄처럼 이렇게 목을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이 핵심 기저에는 내 뒤엔 국민이 있다라는 각오로 임하면 돼요. 저는 이 물갈이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그 정치사를 쭉 보면은 대대적인 물갈이들이 있었던 선거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동시에 있던 것도 있었고 하나는 제왕적 총재가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또는 지엄한 국민의 여론이 있었어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이게 당무 인선에 관한 권한도 당무직 권한도 지금 혁신위에 위임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코미디죠. 당 지도부는 왜 뽑은 거야? 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기왕 만약에 그걸 위임받아가지고 할 거라면 좀 새정치연합의 당 어떤 구조, 어떤 그 체계라든가 또 사람에 관한 문제도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뭔가 신선한 바람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전문가도 좀 넣고
이렇게 하면서 당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대응할 수 있게 뭐 홍보 전략도 다시 짜고 당이 어디로 가는 데 있어서 국민 설득도 좀 잘하고 정책도 좀 잘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한 말씀 드린다면 이번 혁신위의 실패가 다음 총선 때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나타날 건지 아마 생각하고 임해야 될 것이다. 저는 뭐 저 추측건데 과반 걱정을 해야 될 거다. 이게 국회의석 과반이 아니라 지금 의석의 과반을 넘길 거냐 말 거냐 이대로 간다면. 근데 이 문제도 일관성 있게 그 당을 깨자니까 나가자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받아들일 거면 별도 이렇게 위기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충고를 제대로 차라리 좀 깨라. 그러니까 차라리 혁신위가 제대로 해서 그거 제대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걸 깨고 나간 사람들은 지리멸렬하게 사라질 거다. 그렇지. 지리멸렬하게 사라질 거다. 그게 저는 그런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35회 스타카토의 두 번째 주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정말 잘 될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이런 주제였습니다. 아무튼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이게 그저 치장된 헛된 구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좀 멋지고 강한 야당, 제1야당 물론 다른 야당들도 있으니까 제1야당이 한번 쇄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